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단테님을 모셨습니다. 테슬라에서 AI 데이를 했는데 AI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되게 조심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전문가 분들일수록. 그런데 이제 단테님께서 간단하게 좀 리뷰를 해주시기로 해가지고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사실 네. 이제 갑자기 전문가 포지션으로 된 것 같아서 조금 긴장되는데, 제가 이제 개발을 그만한 지가 그래도 한 3년? 뭐 이 정도 되기는 해서, 사실 이제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업라이트 투자 자문이지만 어쨌든 회사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개발 관련된 것들은 좀 거의 안 하게 돼서, 그 이후에는 개발을 안 한 지가 좀 되기는 됐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어쨌든 컴퓨터 공학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의 성취는 하셨던 분이라는 정도로 생각하고 완전 로봇의 전문가는 또 아니니까 그렇죠.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사실 로봇도 나오긴 했으니까 이제 그 얘기도 좀 짧게 해볼까 싶고요. 기본적으로 일단 느꼈던 거 뭐냐면, 가고 싶다. AI 데이 실제로. 근데 AI 제가 데이를 그 유튜브랑 뭐 트위터나 이런 것들 조금 찾아보니까 약간 이게 AI 데이가 초대 기반의 행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대한 사람만 올 수 있는 그런 행사인데, 별로 행사랑 상관없는 얘기일 수 있는데, 보니까 엄청 구독자가 많지 않아도 행사를 영미권 인플루언서들, 영미권 투자나 이제 기술 쪽 인플루언서들한테는 초대장 같은 게 간 것 같더라고요. 이제 영미권에서는 네, 영어 이제 하시는 분들 채널들, 제가 이제 팔로우하는 뭐 트위터에 계시는 분들이라거나 아니면 뭐 유튜브 활동하시는 분들이 초대장 받았다는 얘기를 꽤 많이 하시는데, 보니까 테슬라가 아직 한국 쪽까지는 초대를 안 해주시는 것 같아서. 네. 다음에 하나의 다음에 또 좀 다른 목표가 생긴 걸로. 네. 그러니까 제가 올해 이제 지금 이제 효성님과 함께 저희가 그 워렌 버핏을 그 만나고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갔다 오고 나니까 이제 또 다음에 뭘 해야 될까라는 관점을 생각했을 때는 딱 생각나는 게, 워렌 버핏이랑 좀 안 어울리긴 하는데 어쨌든 넥스트 기업가, 넥스트 가장 최고의 성취를 이뤄낼 기업가, 뭐 이미 성취를 많이 이룬 사람이기도 하지만 뭐 일론 머스크가 꼽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회사와 그의 팀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좀 직접 또 한번 가보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좀 들었고. 근데 AI 데이가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은 일반인들은 거의 이해하기가 어려운 내용들이기는 했어요. 정말 기술적인 부분들이 되게 많이 나왔고, 사실 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그쪽을 전공하고 있지 않으면 거의 알 수 없는 얘기들을 그냥 대놓고 그냥 막 했거든요. 뭐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가슴이 웅장해지는 부분, 그러니까 얘네들이 진짜 대단한 정말 첨단 기술을 갖고 있구나 하는 부분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 일반인들에게는 좀 불친절했죠. 근데 생각해보면 그럴만도 한 게, 이거 자체가 리크루팅이 목적인 행사예요. 아예 대놓고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서도 이야기할 정도로, 애초에 이 행사의 목적은 기술 과시일 수도 있는데 리크루팅이고, 근데 그만큼 일론 머스크가 이 업의 본질을 잘 알고 있다고 전 생각을 하는데, 업의 본질은 결국에 좋은 탤런트들, 좋은 유능한 인재를 회사로 데리고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가 정말 그 본질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본인이 일단은 이제 공돌이라고 볼 수 있는 분이니까 그런 그들의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테슬라 행사들을 볼 때마다 공돌이의 마음을 사로잡는 법을 안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고요. 그 개인적으로 지금 녹화하고 있는 곳이 저는 이제 포항공대에 와 있어요. 그래서 거의 한 10년 만에 온 것 같은데 특유의 느낌이 있어요. 이 공대생들의 특유의 느낌. 그냥 길거리에 지나다니면서 보면은 10년 전에도 봤던 사람인데 그런 느낌? 변하지 않는 어떤 그런 일정한. 근데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진짜 잘 아는 것 같다. 이런 얘기인 것 같네요. 맞아요. 딱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재 조달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겠죠. 다른 회사에 비해서. 이제 투자 관점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러네요. 인재 조달 비용, 자금 조달 비용이 아니고 인재 조달 비용이 낮다. 네, 왜냐면 일론 머스크가 하려고 하는 미션에 그 감화된 사람들이 들어오는 회사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이상적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로 어쨌든 가장 먼저 대중들에게 발표했던 거는 그 로봇이잖아요. 테슬라가 이제 지난번 AI 데이 때는 사람이 이제 약간 신용만을 하는 거를 이제 약간 퍼포먼스처럼 했다면, 이번에는 정말 로봇이 나왔는데 되게 또 재밌었던 거는, 로봇이 벌써 두 개나 나왔어.
그래서 저는 그것도 되게 놀라웠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두 번째 로봇은 걷지를 못하는데 나왔어요. 그러니까 약간 준비가 어떻게 보면 덜 됐다라고도 느껴질 수는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는 그냥 다음번에 해.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도 또 저는 일론 머스크의 정신이 느껴진 게 야, 일단 지금까지 준비된 거 다 갖고 나와. 그리고 뭐 어때? 뭐 못 걸으면 어때? 그 마음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야, 준비 좀 안 돼도 출시하지 뭐. 준비 안 돼도 우리가 발표하지. 예. 그 마음이 있고 사실은 그게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역사라고도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 중간에 발표를 하다 보면 그 도조 얘기할 때 누가 얘기했던 부분이긴 한데 테슬라는 fail fast 문화를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fail fast 문화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일단 빨리 실패하자 이 얘기예요.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그러니까 일단 무조건 내고 보는 거야. 무조건 결과물을 만들고 그 결과물이 실패를 빨리 하는 방향으로 가서 이걸 빨리 개선해서 그 다음 사이클로 가자. 바로 다음 사이클로 넘어가 보자라는 게 fail fast 문화라고 하는데 테슬라의 fail fast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게 바로 그 로봇 두 번째 로봇 발표가 아니었나. 왜냐면 그 약간 어떤 대기업의 임원의 입장에서는 되게 그걸 없어 보인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지 그쵸, 않아요? 그쵸, 그쵸. 저는 그 생각을 그쵸. 만약에 야, 걷지도 못하는 애를 왜 응, 이러면서 너희 회사 없어 보이잖아 이렇게 출시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거를 그냥 이렇게 바로 이렇게 딱 갖고 오는 것 자체가 와 얘네들은 발표 때도 그냥 거침이 없다. 제품 출시도 물론 그런 거지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자율주행이라는 것 자체도 생각해보면 이제 오토파일럿으로 갔다가 FSD로 넘어간 건데 이게 준비가 명확하게 안 돼도 일단 출시했어요.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들에게는 되게 금기되는 일이거든요. 사실 자동차 회사들은 어떤 새로운 신기술이 개발됐을 때 출시까지 정말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기본적으로 걸려요. 왜냐면 이 자동차라는 거는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어떤 기술이고 그런 기계이기 때문에 이게 출시되기까지의 어떤 뭐 계속 테스트해보고 계속 점검해보고 그게 되게 많은데 테슬라는 그런 게 없잖아요. 오토파일럿이건 FSD건 그냥 막 계속 출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빠른 실패하는 정신이 이제 엿보였고 사실 그런 빠른 실패를 하겠다라는 정신이 있기 때문에 가장 어떤 특히나 테크 기술에서는 가장 최첨단을 달릴 수밖에 없는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습니다. 보통 보면은 이제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뛰기 시작할 때 수없이 많이 넘어져야 되는 것처럼 혹은 뭐 영어를 배울 때도 그냥 모르더라도 막 말을 해봐야 배우는 것처럼 비슷한 개념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뭐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고 시작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은 진짜 몇 명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시도를 못하고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속 먼저 실패해보겠다 빨리 이거 되게 좋은 정신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품을 출시를 해야만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시행착오조차도 최소화하겠다라는 테슬라의 정신인 것 같고 뭐 테슬라라는 회사가 그런 점에서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슬라를 보면은 이게 과연 대기업인가? 왜냐면 이제 사이즈만 봤을 때는 대기업인 회사가 맞는데 뭐 시총도 지금 뭐 엄청나게 크고 이 회사가 하는 방향은 전혀 대기업 같지 않아요. 스타트업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한 직원 한 100명, 한 200명, 뭐 몇백 명 되는 스타트업이 하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저돌적인 공격성을 제품 출시에서 보여준다라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던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냥 겉으로 보이는 그런 인상적인 부분들은 있었지만 제가 사실은 이제 이거를 테슬라의 로봇의 어떤 완성도를 평가하기에는 냉정히 말해서 저보다는 나중에 언제 뭐 기회가 되시면 유산암님이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유산암님이 말씀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컴퓨터 쪽 공학을 전공하긴 했는데 컴퓨터를 전공한 사람이라서 제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그래도 남들보다 뭔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하드웨어의 완성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하고 그래서 로봇 공학은 로봇의 완성도를 일단 또 봐야 되니까 그런 거는 아마 다른 뭐 로봇 공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잘 봐주실 거라고 하는데 저도 이제 로봇 공학 전공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는 게 제 판단보다는 정확도가 맞을 확률이 높으니까 얘기를 그래도 살짝 들어보니까 엄청 인상적이진 않았다라는 평을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로봇 공학에 전공을 하신 분들은 또 아주 인상적으로 보지는 않았다라는
점은 있었던 것 같고. 보통 보면은 학과가 공대에서도 컴퓨터 공학과가 있고 기계공학, 그러니까 미케니컬이랑 이게 컴퓨터 사이언스를 비교해 보면 완전 다른 학문이에요. 접근 방식도 다르고 이건 소프트웨어고 하드웨어니까 이걸 이제 완전 다른 개념이라서 또 서로 간의 그 영역을 침범하는 것도 좀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모습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저는 이제 로봇 자체는 뭐 이번 6개월 뭐 1년 사이에 보여준 게 뭐 이만큼이고 그렇게 당장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를 일단 한번 테슬라라는 회사가 이제 진입했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가 더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기대를 자꾸 하게 만드는 거는 이미 스페이스X, 물론 뭐 일론 머스크가 주주인 거 말고는 테슬라랑 뭐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스페이스X와 이제 전기차 시장에서 보여줬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우주선들이 지금까지 나사가 있고 수많은 정말 우주 산업을 수십 년 동안 개발을 했는데, 야 스페이스X 니들이 뭘 할 수 있겠어, 약간 그런 시각을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어느새 정신을 차려 보니까 이 회사가 가장 앞서 있는 거죠. 나사가 수십 년 동안 했던 것들을 금방 다 따라잡고 넘어갈 정도의 어떤 시각을 받고 있고, 전기차도 처음에 그랬잖아요. 야, 지금 자동차 역사가 지금 다 100년 넘은 회사들, 100년 가까운 회사들, 흔히 말하는 정말 엄청난 브랜드들 너무 많은데 너희들이 과연 자동차 뭘 만들 수 있겠어? 라고 했는데 정신을 차려 보니까 테슬라가 가장 자동차에서도 앞서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로봇 산업에서도 비슷한 기대를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지 않나 싶긴 하고, 또 테슬라의 가장 매력적인 것 중에 하나가 기존 산업이 하던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우주선은 항상 재사용을 안 했었는데 우주선을 재사용한다라는 컨셉을 들고 오기도 했고,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원래는 내연기관만이 어떤 진리로 받아들여졌을 때, 자 배터리로, 야 전기차 배터리로 할 수 있어, 이거를 이제 가장 먼저 상용화할 수 있음을 보여줬던 게 테슬라기 때문에 로봇 공학에서도 지금 일단은 로봇이 만들어졌을 때 하는 방식을 1차적으로는 그대로 따라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제 또 테슬라가 다음 이터레이션이라고 하죠, 다음 사이클을 돌면서는 아마 기존 로봇이 하던 방식을 깨 부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좀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직은 뭐 시작이니까 이거는 그냥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어쨌든 전기차가 처음 나왔을 때도 그렇고 뭐 기존의 사업을 하시던 분이나 기존의 전문가분들은 약간 저런 시도에 대해서 폄하하는 경향이 강했는데, 이번에 로봇에서도 그런 현상이 나타날지는 좀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로봇 산업에다가 기존에 자율주행에서 개발했던 AI의 기술을 얹겠다라는 것이 저는 좀 인상적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그러니까 다른 로봇 공학에서는, 그러니까 로봇 만드는 회사들이 이런 정도의 자율주행, 이런 정도의 AI는 없잖아. 그러니까 뇌가 있으니까 나는 넣겠다 이런 건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켜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완전 좋은 지점을 지적해 주셨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아까 그 로봇공학 전공하셨던 분들도 똑같이 말씀하셨는데 이 소프트웨어는 정말 인상적이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너무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따가도 AI 데이에서 약간 그 FSD, 그러니까 그 자율주행, 완전 자율주행 기술에서 조금 재밌었던 부분들을 몇 개 말씀을 드릴 건데, 결국에 테슬라가 하는 게 뭐냐면은 자율주행 운전에서도 사람이랑 똑같이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라이다를 안 쓰는 이유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라이다는 사람이 갖고 있지 않은 센서거든요. 그러니까 라이다는 막 뭘 발사해가지고 뭐 여기가 근처가 어떻게 되는지 3차원의 어떤 주변 상황을 그대로 갖고 오는 게 라이다인데, 인간은 애초에 사물을 그렇게 인식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무슨 3차원, 우리 박쥐 아니잖아. 그러니까 박쥐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저희는 휴먼이기 때문에, 휴먼은 사실은 냉정하게 말하면 그냥 눈에 있는 이 2차원 카메라를 갖고 3차원을 인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기본적인 생각은, 라이다를 버릴 때부터 테슬라의 생각은 우리는 사람이랑 다 똑같이 할 거야. 그래서 이따가도 보여드릴 건데, 그러니까 제가 운전하면서 미세하게 하고 있던 생각을 그 아주 단편적인 것조차 인공지능으로 갖고 오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을 똑같이 하겠다라는 그 정신이 있는데, 이 사람을 똑같이 하겠다라는 정신이 생각해보면 되게 범용적이에요. 그러니까 범용적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자동차에서 벗어나서 소프트웨어를 로봇으로 그대로 이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애초에 사람을 따라하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큰 그림을 그린 게 아닌가. 애초에 라이다를 버리고 우리는 카메라로만 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부터 이거를 범용적으로 만들어서 자동차에서 사용되었던 기술들 중에서 분명히 로봇이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냥 재사용할 수 있는 거 되게 많을 거거든요. 그거를 우리는 로봇에서 그냥 제로부터 만드는 게 아니라 일단 실생활 운전 속에서 얻었던 그런 모든 데이터들까지 이 지식은 일단 여길로 전달하고 시작할 거야. 그런 큰 그림을 그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테슬라의 모델 3가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타고 돌아다니면서 얻는 정보를 카메라를 통해서 얻어서 인식하고 사물이 무엇인지를 인식하는 거기까지는 그냥 통으로 그냥 가져와도 그냥 테슬라 로봇에다가 넣으면 그냥 바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제 여기까지 문제를 다 풀어놨으니까 1번부터 다시 풀 필요가 없이 여기서부터 다시 풀면 된다는 얘기니까 훨씬 쉽긴 하겠죠. 그리고 그거 하나하나의 기능이 사실 테슬라의 자율주행만 하는 거지만 로봇은 앞으로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들, 뭐 작은 일들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으니까 확장성도 굉장히 클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그래서 뭐 보니까 로봇이 움직일 때 뭐 모션 캡처 같은 것도 많이 활용해서 그 모션 캡처를 뭐 넣었다라고도 하는데, 뭐 이건 뭐 다음번에 로봇 공학 전문가분께서 더 얘기해 주실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범용성을 애초에 고려했다라는 부분들도 좀 느껴졌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좀 그냥 AI 데이에서 방금 그러면 도대체 인간이 한다는 걸 따라한다는 걸 뭔지를 조금 예를 들이면서 제가 AI 돼 있는 거 모든 거 설명하는 거 좀 무리인 것 같은데 그냥 재밌는 부분만 몇 개를 좀 설명을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인간을 따라한다라는 게 이거구나 라고 이해가 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림을 몇 개를 좀 가지고 와 봤는데, 자, 이게 지금 그 자동차 운전을 하는 상황인데 그 4차선 교차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 요렇게 있고 요렇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차가 지금 앞에 딱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인지는 아시겠죠? 운전자의 시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그냥 너무 더 생각하실 거 없이. 그리고 이제 나 입장, 그러니까 운전자 입장에서는 좌회전을 하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카메라에 비치는 모습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이게 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자료에 있던 거를 이제 갖고 와서 확대한 건데 조금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여기 보면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 되게 애매한 위치에 있었어요. 보도 위에 있었거든요, 원래. 근데 이 사람이 길을 살짝 건너오기 시작을 합니다. 더 이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게 애초에 그러니까 특이한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여기는 횡단보도가 없거든요. 횡단보도가 없는데 그냥 건너오는 거야, 사람이. 근데 실제로 운전하면 그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맞죠?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건너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건너와. 근데 나는 좌회전을 할 거야. 그러면은 사람이랑 부딪힐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어떤 것들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냐면 테슬라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브젝트를 인식을 해요. 오브젝트를 인식한다는 건 뭐냐면은 이 화면 속에서 이게 사람이구나 라는 걸 인식하는 거죠. 이게 사람이구나, 이거는 차구나, 이건 차구나, 이건 차구나, 요거를 인식하는 게 일단 오브젝트를 인식하는 거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 오브젝트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까지 예측을 합니다. 네, 일단 그러니까 각각을 다 예측하는데, 참고로 이 오브젝트를 인식하는 것도 흔히 말하는 인공신경망을 통해서 하고요. 이걸 뉴럴넷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각각 인식하는 것도 뉴럴넷으로 하고 각각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예측하는 것도 인공신경망으로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뉴럴넷, 인공신경망 이런 단어들 되게 많이 들을 텐데 최소한의 판단을 하는 단위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이 각각을 이제 오브젝트를 인식을 하고 테슬라가 그 다음에 하는 거는 이 각각이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를 그 방향성을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요것조차도 다 생각을 하면서,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운전자도 다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전하시면서 사람이 예를 들면 보여. 그러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이 사람이 어쩌면 횡단보도를 건널 수도 있겠다? 안 건널 수도 있겠다?
혹은 이 차가 주차된 차다, 주차되지 않은 차다, 뭐 이런 것들 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다 테슬라가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 데모에 보면은 사람이 건너기 조금씩 시작을 하면서 이제 이 차도 아는 거죠. 아, 사람이 지나가니까 나는 멈춰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이런 여러 가지의 이 세부 단위들의 판단을 내린 다음에 결국에 플래닝이라는 걸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움직여야겠다라는 거를 결론을 내리게 되고 차는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장 하나.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사람이 그냥 자신 있게 건너가는 것도 아니고 쭈뼛쭈뼛 하면서 건널까 말까 이러고 있을 때가 그렇죠. 우리가 운전할 때도 제일 어렵잖아. 근데 그런 것들을 한다라는 얘기죠. 거기다가 횡단보도가 없으니까 사실은 건널 확률이 더 떨어져야 되는데 그런 룰을 어기는 거죠. 사람이 그냥 룰을 그냥 어기는 거야. 사람이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애매한 케이스인데 이제 이거를 애초에 수많은 카메라로 수많은 이렇게 쭈뼛쭈뼛 있는 사람들을 봤을 때의 케이스에 대해서 이미 테슬라가 경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거 과거에 경험을 해본 상황인 거예요. 카메라로 내가 이걸 찍어본 상황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전에도, 그러니까 같은 사람은 분명 아니겠지만 어떤 사람이 교차로에 있던 이 사람이 이 보도를 벗어났네. 보도를 벗어났는데 5km per hour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네. 뭐 이런 거를 이제 사진을 여러 장으로 찍으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얘가 건널 확률이 높다라는 거를 이제 인식을 하고 판단을 하고 그거를 주행의 플래닝에, 주행의 바로 주행의 방향에, 주행 계획에 적용을 하는 거죠.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하나가 자, 그 다음 장 보면은 방금 이제 지나갔어. 사람이 이미 지나갔고 그래서 이제 내가 좌회전을 하려고 보니까 차가 하나 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잘 안 보였었거든요. 원래 이 차가 위치에 있다가 좀 잘 안 보이는데 갑자기 차가 나오죠. 차가 나오자마자 카메라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판단을 하는 거죠. 아, 이 차가 지금 차의 모양도 그렇고 이 원래 길도 그렇고 아, 일로 움직이는 차구나. 일로 움직이는 차는 지금 내가 원래 좌회전을 하려고 했으니까 부딪히겠네. 이 생각을 한 다음에 그럼 이 차를 먼저 보내주고 내가 다음에 가자 라는 결론을 내리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판단들을 테슬라가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두 가지를 동시에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의 오브젝트의 움직임만을 보고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오브젝트들의 움직임을 보고 동시에 판단을 내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생각해보면 이것도 우리 운전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테슬라는 이런 여러 가지 운전자들이 기본적으로 원래 하고 있던 판단들을 그대로 컴퓨터가 할 수 있게 그걸 되게 세부적인 단위로 잘게 잘 쪼갰다 라고 우리의 언어로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쉬운 문제라고 하면은 횡단보도가 있고 그리고 신호등이 있어서 좌회전할 때 좌회전하고 하지 말라고 할 때 하지 않고 이런 문제는 중에서도 쉬운 문제일 텐데 방금 설명해 주신 이런 문제는 확실히 어려운 문제예요. 그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 쪼개서 세부적으로 다 쪼개서 각각을 예측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한다. 근데 그런 판단 자체가 사람이 하고 있는 거랑 똑같다. 그런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내려가 보시면은 사실 이게 그 그림이었어요. 이게 아까 그 좌회전 하던 요걸 먼저 보여드릴 걸 그랬나? 얘가 이제 좌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이거는 사람들이 이제 발표용으로 도식화를 오히려 한 건데 여기 교차로에 보면 여기 자세히 보면 사람 한 명 있거든요. 얘가 이제 일로 지나가려고 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안 보이지만 여기 차가 등장해서 지나가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냥 재밌던 것 중에 하나가 오큐펀시 네트워크라는 거를 이제 운전을 하면서 그 자율주행을 하면서 테슬라의 인공지능이 계속 생각을 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은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2차원 공간, 사실은 테슬라가 계속 하는 건 인간이 하는 거랑 똑같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인간은 사실 센싱하는 거는 2차원을 받아들여서 3차원으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차원을 근데 보면서 운전자가 또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디가 갈 수 있는 곳이고, 자,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여기는 갈 수 있는 길, 여기 갈 수 있는 길, 그리고 여기 갈 수 있는 길, 그리고 나머지는 다 못 가는 길이에요. 지금 이렇게 3차원 네모난 어떤 그 블럭 같은 것들이 막 쌓여 있는 거는 갈 수 없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사실 운전하면서 가만히 운전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그 내가 2차원으로 사물을 보지만 갈 수 있는 길과 갈 수 없는 길을 끊임없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인공지능 역시 끊임없이 갈 수 있는 길과 갈 수 없는 길을 구분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떤 곳들은 이 갈 수 있는 길과 갈 수 없는 길이 어떤 상황엔 또 바뀌기도 해요. 왜냐면 자동차가 주차하고 있었다가 예를 들어서 이 주차하던 게 움직이잖아요. 그럼 원래 여기는 갈 수 없는 길이었다가 갈 수 있는 길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끊임없이 단기적으로 계속 파악을 하고 있다라는 게 테슬라가 갖고 있는 어떤 자율주행인데,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제가 뭐 그냥 짧게 재밌었던 거 두 가지만 지금 말씀을 좀 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끊임없이 운전자 입장에서 내가 운전하면서 원래 하고 있었던 것들을 이렇게 테슬라가 잘게 쪼개서 했다라는 게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컴퓨터 공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할 일들을 정말 미세한 단위로 다 잘게 쪼갤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해야 되는 그 태스크를 정말 미세하게 잘게 쪼개는 건데, 테슬라가 이제 이런 식으로 잘게 쪼개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동시다발적으로 동시에 실시간으로 운전을 하면서 해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알 수 있는 통찰이 아닐까 싶네요. 일반적으로 그걸 잘게 쪼개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어떠한 그냥 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세부적으로 다 쪼개가지고 이런 미세한 변화가 있을 때마다 나의 행동을 바꿀 수 있도록 플래닝할 수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떤 분들은 듣고 막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 아, 이게 뭐 다 아는 얘기,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당연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듣고 나면 당연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컴퓨터 공학이 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어떤 일을 소프트웨어로 명령을 내릴 때 진짜 정말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다 내려줘야 돼요. 왜냐면 얘는 지는 게 없잖아. 그래서 정말 디테일하게 그 해줘야 되는데, 이런 어떤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었고, 영상을 보면서 아, 이런 식으로 진짜 하는구나, 뭐 인상적이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AI들에서 발표했던 게 결국에는 이런 어떤 자기들이 이제 그 FSD 자율주행 관련된 거 부분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이제 처리했던 좀 특이한 케이스들, 재밌는 케이스들 위주로 이제 좀 보여주고, 이제 약간 이런 식으로 아까 말했던 제가 말했던 뭐 점유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것처럼 아, 어떤 식으로 얘네들이 크게는 했겠구나라는 거를 좀 유추할 수 있는 정보들을 좀 줬다고 볼 수가 있고요. 뭐 그 외에도 도조가 나오긴 했는데, 뭐 도조는 이제 그냥 이제 우리가 세계 최고의 슈퍼컴퓨터가 될 거야, 뭐 이제 이런 거를 좀 더 확인을 해 준 거죠. 그래서 세계 최고의 하드웨어를 우리가 진짜 구축을 했고, 뭐 나중에는 뭐 아예 그 발표에서도 얘기하긴 했는데 AWS 사용하듯이 인공지능 어떤 강력한 연산을 원하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빌려줄게, 우리가 서비스를 빌려줄게, 뭐 이런 얘기들도 하기는 했었습니다. 결국엔 나중에는 그런 식으로 빌려주는, 공유하는 그런 서비스까지 염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뭐 공장도 빌려주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테슬라가 보여주고 있는 뭐 혁신이나 뭐 그런 것들은 누가 봐도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잘하고 있다라는 것은 알려져 있지만, 사실 AI 데이가 발표되고 나서 인도량이 좀 발표되고 어제 저희가 촬영하는 당일 기준으로 어제 주가도 좀 많이 빠지긴 했어요. 주가의 흐름은 사실 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밸류에이션이 높은 상황인데다가 매크로 환경이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지만, 테슬라가 가고 있는 길은 그냥 저희 입장에도 그렇고 단테님도 그렇지만 그냥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재밌는, 흥미로운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근데 이제 뭐 그 인도량 안 그래도 뭐 그것도 잠깐 말씀을 드릴까 하긴 했는데, 이 당장 주가와는 이 AI가 아무래도 이제 당장 그 주가와 연관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지금 당장 할 것들이라기보다 이제 미래에 우리가 이런 걸 하겠다라는 거니까 당장 주가와는 좀 관련이 없는데, 하필이면 또 이제 그 공교롭게 이제 이걸 끝나자마자 또 인도량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기는 하더라고요. 계속 이거 재밌어가지고 제가 좀 더 공부를 하고 있긴 해요, 사실. 그래서 예, 테슬라 관련돼서는 또 제가 공부를 하면서 재밌는 내용이 있으면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